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파TV 한승훈입니다. 제가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하면 나름 좀 독설가처럼 하고 싶은 말 시원하게 하는 편이긴 한데요. 최근 들어서 저희가 좀 경기가 안 좋다, 차 살 때 좀 조심해라, 좀 현명하게 사야 된다라는 영상을 촬영을 했었죠. 그 영상이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뭐 그냥 어그로성이구나, 아니면은 무슨 왜 이렇게 좀 공포 분위기 조성하냐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사지 마라, 뭐 조심해라 하고 말하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렵거든요. 아니, 자동차 유튜버고 차를 설명하는 어쨌든 직업을 가지고 있는 제가 차에 관심이 지금 떨어지는 게 눈에 보이고 차를 사지 말라 그러면 그 여러 브랜드에서 저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예를 들어 포드링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잘 기억나는 게, 저도 이렇게 시원하게 그냥 내 필터링 없이 거침없이 얘기하다 보면은 진짜 그냥 말 툭 나올 때가 있거든요. 저도 영상 보다가 느낀 게, 그때 링컨이었나? 그 노틸러스 빼고 다 쓰레기 막 이런 멘트라든지, 아니면은 이 차 사지 마세요, 그러니까 요렇게 찝어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그 브랜드와 거의 그냥 적이 되는 수준까지, 아니면 야, 이 새끼 뭐하러 챙겨주냐, 챙겨주지 마 라고 패싱을 하는 정도 수준까지 관계가 멀어집니다. 제가 되게 뭔가 그 브랜드한테 갑질을 하고 부당하게 막 담당자들한테 뭐라고 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진짜 보이는 이 그대로, 그러니까 남들과 뭔가 막 대립가 이런 것도 싫고, 반박시 네 말이 다 맞는 것처럼 괜히 이런 사이가 멀어지는 거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너무 좋은 말만 하다 보면은, 지금같이 경기가 안 좋을 때 소비자들에게 이 좋은 차니까 이거 사세요, 그러니까 다 사세요 이러면은 저야 좋죠. 관계자분들이랑 관계도 그렇고. 근데 저는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혹은 진짜 좀 상황이 너무 좀 위험하니까 조심했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그 영상을 찍은 건데, 그 점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대본 뭐 준비된 거 이런 거 없이 수입차를 왜 함부로 사면 안 되는지, 그리고 수입차를 어떤 걸 사야 되는지 이런 거를 정리해드리는 시간 한번 더 필터링 없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드한테 초청받지 않는 한이 있더라도 오늘 좀 시원하게 소비자분들에게 현명하게 차를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왜 수입차를 함부로 사면 안 되는지, 그리고 어떤 차가 위험한지 이런 것들도 그냥 제 경험을 토대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입차를 사면 어때요? 뭐 예전에나 지금이나 걱정하는 부분이 뭐 간단하죠. 뭐 비싼 차값이 될 수도 있고, 다른 한편은 수입차는 유지비가 비싸니까 이거 함부로 사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유지비는요, 정확히 따지면 신차로 샀을 때 들어가는 유지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진 않습니다. 웬만한 거는 다 보증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뭐 엔진 오일, 뭐 브레이크 패드, 뭐 이런 전반적인 소모품까지도 보증에 포함되어 있죠. 그나마 좀 고민해야 될 거는 뭐 타이어 정도인데, 타이어도 뭐 1년 이내에는 갈지는 않잖아요. 보통 1년이 넘어야지 교환하기 때문에 타이어도 유지비에 비해서는 뭐 그렇게 큰 돈이 들어간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러면은 왜 수입차를 사면 안 되는지, 첫 번째로 저는 감가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유지비는 국산차나 수입차나 수입차가 비싸다곤 한들 신차로 구매했을 때는 보증이 다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는 않아요. 가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야, 유지비는 수입차가 무조건 비싸지. 맞습니다. 하지만 수입차의 유지비가 발생하는 시기는 보증이 끝난 다음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신차로 구매하면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국산차가 오히려 보증이 안 되는, 그러니까 보증이 안 된다기보다는 소모품이 쿠폰이 안 들어가 있어서 사비로 교환할 때가 있거든요. 반대로 수입차는 웬만하면 다 포함이 되어 있죠. 물론 그만큼 차값이 비싸기 때문에 리스나 할부금이 좀 더 조금이 아니구나, 한 2배 이상 비싸기는 하죠. 근데 왜 수입차를 함부로 사면 안 되느냐? 유지비보다는 감가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같은 차를 산다고 했을 때 수입차가 국산차보다 감가가 셀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를 같이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얼마나 차이 나는지 직접 한번 보도록 하시죠. 가장 먼저 볼 브랜드는 바로 제규어입니다. 물론 제규어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철수를 했고 신차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지금 뭐 그게 의미가 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전에 제규어를 구매하셨던 분들이 과연 어떤 상황인지, 중고차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최근에 출시한 차죠. 뭐 최근이라고 해봐야 2021년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많이 지난 모델이긴 합니다. 바로 F타입인데요. F타입 지금 제가 컨버터블 한번 볼게요. 21년에 출고가 됐고 보통 한 10,000km 정도 주행한 차들의 가격을 보면 6천만 원 초반에서 좀 비싼 이제 하이엔드 가장 높은 드림 같은 경우에는 9천만 원까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출고가가 얼마였어요? 컨버터블 P300 같은 경우에는 한 1억 900만 원 정도 했거든요. 근데 중고가가 6천만 원 초중반이라고 하면은 감가가 생각보다 조금 많이
낮다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이거 컨버터블이고 살 사람들만 사는 차기 때문에 이렇게 감가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다른 제규어는 어떨까요? 자, XF22년식을 한번 볼까요? XF22년식이라고 하면은 지금 엔카에다 한 대밖에 없는데 원래 신차 가격이 7,200이에요. P250이 7,200인데 지금 중고가가 4천만 원이라는 걸 볼 수가 있죠. 물론 수입차를 보통 한 2, 3년 정도 지나면은 한 30%에서 40% 정도 감가가 평균적이긴 합니다. 그러면 좀 극단적으로 19년까지 한번 가볼까요? 한 5년 정도 전에 차를 한번 보면 XJ라는 모델이 있어요. 이 XJ LWB 모델, 이 디젤이랑 가솔린 신차 가격으로 한 1억 4천에서 1억 6천 정도 되는 차거든요. 근데 지금 거의 5년 가까이 지났는데 4천만 원대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수입차 감가 엄청나죠. 자, 그러면 제규어만 그런 거 아니냐, 연식 오래돼서 그런 거 아니냐 할 수 있지만 이건 수입차의 전반적으로 그래요. BM과 벤츠도 지금 중고가 가격이 굉장히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도로에 많이 돌아다니는, 특히나 가장 많이 팔리는 수입차 중에 1등, 1등이 뭐예요? E클래스랑 5 시리즈잖아요. G바디 5 시리즈, 그러니까 지금 신형 나온 모델의 전 모델 정기형 같은 경우 한 19년, 20년씩 정도 하거든요. 그 모델도 한 4년에서 5년 정도 됐죠. 그 차 키로수와 뭐 상태에 따라 좀 차이가 있지만 가격 2천만 원대로 내려갔습니다. 거진 한 3분의 1 가격으로 가격이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내가 차를 사는, 그러니까 유지비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차 가격도 신경 써야 되는 거죠. 지금과 같이 경기가 안 좋을 때 내가 무리하게 차를 샀어.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 생각한단 말이에요. 마이너스 적금처럼 이 돈을 내면 나중에 팔 때 목돈이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돈이 다 돌려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이게 경기가 안 좋고 이런 수입차는 감가가 심하게 떨어지는 순간 그냥 중고가가 폭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냈던 돈만 내는 게 아니라 돈을 팔았을 때 차를 팔면 돈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파는 사람이 돈을 더 줘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차도 주고 돈도 줘야 돼요. 왜? 감가가 그만큼 더 됐기 때문에 중고차 시세가 내려왔어요. 내가 생각했을 때 한 7천만 원짜리 차를 샀어. 그러면 한 2, 3년 정도 타면은 한 30% 정도 감가가 되지 않을까? 뭐 한 4, 5천만 원에 판매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수입차 같은 경우 할인 등락폭에 의해서 그리고 중고차 시장 상황에 따라서 가격이 훅 떨어지게 되는 거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BMW, 벤츠 할 거 없이 중고차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다는 거, 그리고 감가가 많이 됐다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BM, 벤츠만 이러는 거 아니야 할 수 있지만 G바겐 어떤 거 같아요, 여러분들? 예전에 몇 년 전만 해도 G바겐 뭐 불패다, 프리미엄 피 붙여가지고 자 웃던 거 주고 거래된다, 뭐 중고가 방어 거의 그냥 새 차 가격에 판다 이랬죠. 그래서 G바겐을 그냥 너도 나도 계약을 하고 무리해서 차를 뽑아가지고 막 신나게 타고 다닌 거야. 야, 어차피 나 이거 6개월 타고 1년 타고 팔아도 한 1, 2천 막 벌고 팔 수 있어. 아니면은 그냥 타다가 나는 그냥 내 샀던 금액에 팔아야지 라고 진짜 무리해서 G바겐 많이 나갔습니다. 지금 어때요? 엄청 팔리고 감가도 엄청나게 맞았습니다. 지금 중고차 매물에 보면은 뭐 한 1억 6천 정도까지 내려와 있지만 이거는 그냥 올라와 있는 거고 실거래까지 이루어지려면 가격은 더 많이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를 감가만 생각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댓글 쓰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근데 진짜 항상 얘기잖아요. 차는, 그리고 이런 소비는 현실이에요. 돈이 진짜 많고 내가 여유가 있는 사람이면 그냥 나 중고 감가 생각 안 해. 그냥 내가 그냥 타고 싶은 거 탔다가 나중에 그냥 시원하게 팔아야지. 이게 멋지죠. 현실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중고가를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게다가 매물이 많은 차일수록 중고가 방어는 더 안 내기 마련입니다. 자, 그러면 G바겐 말고도 중고가 방어가 잘 된다는 프리미엄이 붙는 차도 뭐가 있었죠? 대표적으로 포르쉐가 있습니다. 포르쉐 매물로 보면 어때요? 포르쉐 대수 매물 생각보다 정말 많아요. 지금 한번 볼까요? 자, 포르쉐 지금 보면은 19년도부터 24년 모델까지 911 200대, 그리고 카이엔 있죠. 카이엔도 프리미엄이 엄청나게 붙어가지고 막 빨리 받으려면은 뭐 한 1, 2천만 원 줘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게 바로 카이엔입니다. 지금 19년도부터 24년까지 매물이 무려 423대가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은 23년 말고 딱 1년만 보죠. 2023년부터 24년까지 1년 사이에 매물도 무려 83대가 넘어갑니다. 중고가 가격도 지금 보면은 거의 신차 가격에 육박할 정도로 이거 잘 받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여기에 올라와 있는 가격에 현혹되시면 안 돼요. 이거 실제 거래가 되려면 가격이 좀 더 다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안 팔리는 데에는 항상 이유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매물대가 많다는 거는 가격 경쟁을 통해서 가격이 내려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우리가 시장 경제의 원리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거 말고도 뭐 감가된 차들 많죠. 뭐 캐딜락, 링컨, 뭐 마세라티 이런 차들 보면 비인기 차종일수록 감가가 더 심해지긴 합니다. 벤츠 BM도 감가가 센 편이긴 한데 그런 BM 벤츠 같은 경우에는 워낙 또 많이 판매가 되고 요즘 벤츠 BM 어때요? 할인 엄청 해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감가가 더 되는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근데 이제 비인기 차종은 애초에 할인이 없더라도 뭐 있어도 뭐 크게 의미는 없는 게 애초에 찾는 사람이 아니고 없습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감가는 더 많이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생겨나는 거죠. 자, 그러면 수입차는 어차피 다 이 정도 감가가 되는 건데 너무 이거 설레발 떠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감가가 안 되는 수입차가 과연 있을까요? 있습니다. 사실 저도 놀랐어요. 이 정도까지 방어가 잘 되고 시장을 이 정도까지 좀 선도해 나간다? 라는 느끼는 브랜드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볼보예요. 최근에 볼보 판매량이 많이 올라왔고 또 상징적이었던 용산 아우디 매장이 철수하고 그 자리에 볼보가 들어섰다. 이것만 해도 이 볼보 아우디의 위치가 바뀌었다라는 거 진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판매량도 볼보는요 할인을 해주는 브랜드가 아니에요. 근데도 꾸준하게 계속 올라오고 있고 무엇보다 중고차 방어도 굉장히 잘 됩니다. 제가 이거 보고서 놀랐어요. 야, 볼보가 이 정도였어?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한번 볼까요? 볼보를 보면 매물대도 많이 없고요. 중고차 방어도 굉장히 잘 됩니다. 감가가 아예 없다 할 수 없지만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적게는 5%, 많게는 10% 이상 감가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볼보는 매물도 많이 없으니까 감가가 될 일도 많이 없고 할인을 해주는 그러니까 뭐 줄다리기식으로 할인을 해주는 게 아니니까 믿고 그냥 중고차도 그냥 이게 시세구나 하고 살 수가 있는 거죠. 게다가 볼보는요 그 평균적으로 차를 구매하고 판매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아우디, BM, 벤츠 같은 경우에는 뭐 한 2년에서 3년 정도 주기로 차를 이제 사는 구미 내놔요. 좀 빠른 분들은 1년 안에 이제 판매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볼보는 3년 이상을 가지고 가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매물대만 봐도 물론 여기 이 엔카만 보는 게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이 거래되는 그리고 출고되는 차들의 대다수가 현금차입니다. 그러니까 여유가 있는 분들이 볼보를 사는 거예요. 그 볼보의 이미지까지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차를 살 때 단순히 스펙, 브랜드, 재원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차를 샀을 때 나중에 갑자기 할인을 해준다든지 이래가지고 내 가치를 깎아먹는 행위를 하는 브랜드를 꺼리게 돼요. 제가 진짜 너무 안타까운 게 최근에 벤츠가 그러니까 S클래스 같은 그런 플래그십 옛날에 S클래스는 어떤 느낌이냐면 믿고 살 수 있는 차 진짜 딱 이런 느낌이었어요. 옛날에 W222 제가 이전에 탔던 S클래스는요 할인 거의 없었습니다. 풀 체인지를 앞둔 딱 그 시점에 그냥 재고떨이 하는 수준으로 뭐 몇백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요 정도 해줬거든요. 근데 지금 어때요? W223 같은 경우에는 막 2천만 원, 막 10%막 이렇게 할인을 해주니까 이전에 그러니까 맨 처음에 S클래스를 구매한 고객들 이 사람들이 진짜 벤츠를 좋아하는 찐 벤츠 매니아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분도 어때요? 그냥 앉은 자리에서 2, 3천만 원 날라갔습니다. 그리고 딜러들이 혼선이 있다라고 해도 처음에 구분을 한다 그랬어요. 후륜조행 같은 경우에는 하이엔드 모델만, 뭐 580 같은 모델만 넣어준다 했는데 갑자기 뭐 350, 400 같은 디젤 모델도 넣어주고 막 옵션 같은 거 가격 계속 올리고 막 이런 혼선들이 있다 보니까 벤츠도 믿고 살 게 못 되구나. 특히나 S클래스 같이 벤츠를 믿고 구매하는 분들의 실망을 좀 그러니까 의문이 생기는 거죠. 벤츠가 이래? 그럼 어디 사야 되지? 이렇게 의문을 가지는 순간 저는 끝났다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지금 E클래스 출시했는데 E클래스도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 않죠. 거기에 반해서 볼보는 믿고 구매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크다라는 거죠. 자, 그럼 볼보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놀랍게도 렉서스입니다. 저희가 전에 수입차 판매량을 보여드리면서 렉서스의 판매량이 많이 올라왔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보면 렉서스 역시도 감가 방어가 잘 돼요. 뭐 렉서스는 뭐 판매되는 대수도 정해져 있고 할인을 원래 하는 브랜드가 아니다 보니까 감가 방어도 굉장히 잘 되는 브랜드 중에 하나죠. 뭐 렉서스 똑같아요. 구매하는 분들의 대다수가 좀 나이 연령층도 또 있는 분들이고 한 번 구매하면 오래 타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또 현금 구매가 또 많은 브랜드가 볼보와 렉서스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수입차에 비해서 국산차는 어떤가? 국산차 보면 소렌토 하이브리드 어때요? 뭐 말할 필요 없죠.
감가방어 뭐 해봐야 뭐 5년 지나고 2, 3만 타도 3, 4천 뭐 기존 신차 가격에 뭐 10에서 20% 정도 감가되고, 물론 키로수 차종에 따라서 차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딱 놓고 무조건 수입차는 감가가 세, 국산차는 감가가 없어 할 수는 없지만, 그냥 평균치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는 국산차가 인기 차종 같은 경우 감가 방어가 잘 되고, 뭐 수리비도 그나마 더 저렴하고, 반대로 수입차 같은 경우에는 수리비도 보증이 끝나는 순간 폭탄으로 터져 나오고요. 감가도 세기 때문에 현명하게 구매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진짜 이렇게 사지 마라, 이 차 조심해라, 이 브랜드 피해라 라고 얘기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볼보, 렉서스한테 돈 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자리에서 다른 데 눈치 보지 않고 여러분들께 그냥 말씀드리고 싶은 제 속마음을 비친 거예요. 지금같이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여러분들의 지갑은 여러분들이 지켜야 되는 거고요. 차를 살 때는 단순히 차 가격 그리고 브랜드, 차 완성도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차의 유지비, 특히나 감가 부분도 꼭 신경 써서 차를 구매할 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수입차 살 때 현명해져라. 돈이 많이 들어간다, 많이 없어진다라는 거를 감안하고 구매하시길 말씀드립니다. 조심하십시오, 여러분들. 자,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오늘도 좀 영상이 좀 센 편이긴 하죠. 제가 하고 싶은 말도 좀 많이 했는데 다음번에도 이렇게 눈치 보지 않고 시원하게 얘기하는 영상들을 좀 많이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영상들이 참 위험하고 조심스럽기는 하네요. 저한테 좋을 건 없거든요. 브랜드도 싫어하고. 여러분 이렇게 안 좋은 시기에는 항상 열심히 잘 버티고 바뀌는 모습들, 새로운 것들을 전 도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 들어보겠습니다.